안녕하세요. 몇 달 뒤에 그림을 배운 지 2년 차가 되는 일러의 지망생입니다. 의상에 그림자 대비가 거의 없는데 색상이 어두운 의상을 그릴 때 밝기 대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원래 어두운 의상의 기본색을 너무 밝게 하면 뭔가 색이 바래지면서 오래되거나 싸구려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둡게 잡으면 그림자 대비가 약해져서 그림이 밋밋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로컬의 색상을 가진 오브젝트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대비적으로 표현해야 할지 궁금하다. 이 그림은 아니지만 의상에 줄무늬 같이 자잘자잘한 무늬가 들어가면 음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괄적으로 곱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무늬 레이어에 추가적인 음영 처리를 하시나요?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이게 아날로그 그림, 그러니까 손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는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곱하기 기능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시점과 구도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린 그림들은 전부 일단 전신을 잡은 다음에 여백 부분을 잘라내는 형식으로 그려서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연습 방법이나 추천하시는 교재가 있을까요? 구도 잡는 거는요, 구도 연습이죠. 그러니까 구도 연습은 상상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 상상력은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쌓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배경 지식이거든요. 배경 지식. 좀 백그라운드를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 지식에 있어서도 좀 저격을 하면서 다가가면 좋은데, 어떻게 저격을 하냐면은 뭐 액션씬이 많이 표현된 만화라든지 또는 영화 또는 로맨틱한 장면들이 많이 표현된 만화나 또 영화, 일러스트 뭐 이런 것도 참고하면 진짜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도 연습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말하자면요, 얘 백그라운드 자체들은 이런 자료들, 좋은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좋은 자료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그릴 것인가, 로맨틱한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액션스러운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백그라운드를 많이 쌓으시면 되고요. 내가 그리고 하는 장르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보는 것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번 베껴 보셔야 돼요. 위에서 말한 대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 뒤면 2년 차입니다. 제 실력에 여러모로 불만족스럽지만 부모님하고 1차적으로 약속한 지원 기간이 2년이라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커미션이라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 그림을 돈을 내면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냉정하게 제가 현재까지 노력을 그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나름대로 좀 마음을 좀 다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활동 초기나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자리에 안착하기 전에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인기든 뭐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좀 감내하셔야 돼요. 감내하시는 동안에 내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약간의 게임을 살짝 첨가를 하든 하면서 좀 멘탈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뭔가 좀 상업적으로 나가보고 싶고 막 그럼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들을 운용을 해보시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코드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도 1차적이지만서도 많이 부지런한 작가분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을 좀 관찰을 해보시면은, 액션들을 좀 관찰을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해보거든요. 해당 시기에 알맞는 트렌드가 포함된 그림들을 업로드를 많이들 하잖아요. 나도 한번 그 행위들을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 벌고 막 이런 문제는 되게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문제라 가지고, 그렇다고 막 거기에 엄청나게 얽매일 필요는 없고, 본질적으로 우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그림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신경 쓰일 정도로다가 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잘 나아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블랙 쪽을 스포이드로 한번 좀 찍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로컬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컬 톤에 화이트나 블랙을 발라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어둠을 표현할 수 있고 더 밝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픈 그런 하나의 과제 같은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컬러 피커 보이시죠? 이 컬러 피커를 화이트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에 수많은 색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얘도 결국에 가장 밝게 표현하려면은 얘고요, 가장 어둡게 표현하려면은 요 색을 찝어야 돼요. 이 맥스와 미니멈 사이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무한한 색들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블랙 계열의 옷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로컬 톤은 완전 블랙 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왜냐? 더 어둠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은 게, 톤들을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쓸 수 있는 밸류들을 어느 정도 대비차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딱 주면은 블랙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요런 색은 고르기 싫고 요런 색으로 하면은 왠지 칙칙해 보이고, 지금 보시면요, 이런 무채색 계열들 그리실 때 진짜 흰색에서 블랙 위주로 이렇게 찝어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색상을 넣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푸른색 조가 띄게끔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얘 푸른색 계열이 상당히 좀 색 자체로 어두운 색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밝아져도 계속 어두운 그 밸류를 유지하고 있어요. 블루 계열의 색상을 찝어가지고 그림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어둡게 하셨잖아요. 여기다가 일부러 오버레이로 밝음 쪽에 한색을 넣을 거예요. 애초에 완전 블랙이라고 생각하는 로컬 톤들도 처음에는 블루 계열 색상으로다가 로컬을 바르고 시작을 하시면은 어두워져도 좀 더 대비차를 명확하게 가져가면서도 그 블랙의 인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은 색을 많이 사용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색을 선택을 해야 될지 조금 많이 난감하셨을 텐데, 각각 색상들은 각기 다른 명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보시면 색이 단순하게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색상들을 활용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인상을 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더 밝음을 표현해주면서 대비값도 표현해줄 수가 있죠. 좀 더 묘사가 잘 보이면서 그림의 밀도도 더 높아지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푸른색 자체가 무채색 계열에 들어가면은 그냥 무채색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림이 차분해지고 어느 정도 세련된 그런 인상을 그림에다가 받게끔 잘 쓰여질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푸른색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용을 해요. 지금도 보면 완전 다 생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센 블랙들은 한번 쓰면은 이제 더 이상 더 어두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로컬 톤 보면은 아까는 여기였잖아요, 거의 로컬 톤이. 근데 지금 많이 밝아진 게 보이시죠? 그런데도 그렇게 뭐 밝은 옷이다 라는 인상을 그렇게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곡선 툴을 활용해가지고 어두면 더 어둡게 하고 이러면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지금 본인이 더 어둡게 하면은 더 안 이뻐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무서움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해보시면은 그림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머리 모양인데 얘네들이 지금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좀 더 확실하게 입체적인 요소들을 그림에다가 부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런 입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 리본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 따라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가 되게 입체적으로 되게 어색해 보이는 착시를 사람들이 받게 돼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에 더 힘이 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어둠이 이 머리카락 쪽 똥머리 된 부분에서부터 더 모이는 묘사들을 해주면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쁘게 그리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쁘게 그리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쁘다에 집착하면 안 좋아요. 이쁘다에 집착하면서 뭘 망각하냐면은 빛 방향을 망각해요. 빛 방향이라든지 빛 자체에 대해서 계산의 중요성을 포기해버려요. 이 이쁨을 표현하려고 되게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막 버려요. 제가 또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빛 방향 설계한 거를 그래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무시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쁘다라는 거에 대해서 집착해서 그래요. 이쁘게 그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 집착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빛 방향을 어디로 설정을 했는지 지금 계산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중구난방하게 노는 경향들이 있어요. 꼭 찝어 주십시오. 확실하게 나는 이거 머릿속에 다 있어 라고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빛 화살표 그리세요. 꼭 빛 설정할 때 크게 한번 봐보세요. 크게 얼굴은 9다, 상체는 육면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가지고 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단순화부터 일단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더 빛 계산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두운 표현을 할게요.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 빛 방향을 표현하는 거에 대한 시도들은 되게 중요한데 시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계속 습관화가 되면은 그림을 더 퀄리티 있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방해가 돼요. 꺾임에 따라서 점점 받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은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그냥 에어브러쉬로 몇 번 문댄다고 묘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잘 그리시는 작가님들 보니까 몇 번 문대니까 끝나던데요. 님들은 아직 그 작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의자도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이랑 구별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이지 않고 되게 평면적으로 다 묘사들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대비차를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도 갑자기 어디서 막 튀어나왔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리신 거냐면요, 빛 계산을 통한 입체 표현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 표현한 거예요. 덩어리 표현. 덩어리를 표현하는 감각으로만 다가가시면은 입체적인 그림들이 표현되기가,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그림이 표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 감각 자체로만 그리면 그림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빛 계산 자체를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빛 계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별다른 묘사가 아니라 정말 빛 계산을 토대로다가 표현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걸 좀 그림을 그리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저도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체를 표현하는 방법론적인 접근으로만 그림을 그렸었던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이 가요. 그래서 많이 강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두 같은 것들도 반사율이 높다 보니까 바닥의 색이 어느 정도 구두에 맺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사율이 높다 보니 천장이 또 비추게 되겠죠. 살짝. 그럼 어느 정도 반짝반짝한 질감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제가 스타킹도 이렇게 어두운 색에서 좀 더 밝게 해냈다 보니까 또 묘사하기가 더 좋아졌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둠을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터치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살려주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톡톡하게 진행을 해도 본인 니즈 따라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섬세하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은은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하이라이트 하나하나 박는 것도 진짜 성심성의껏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들 짜잘짜잘한 것들도 있잖아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 대비차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비 차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입체감이 좀 덜한 거거든요. 이런 섬세한 부분들도 좀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많은 부분들에 제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둠을 더 어둡게 하고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이랑 크기 차이가 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림 그리면은 생각이 드는 게 원근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가 크고 여기보다 좀 더 요 부분이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수시적으로 그렇게 과하게 크기 차이가 날 정도로다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눈의 크기 차이는 별로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차이가 크게 느껴지죠. 좀 더 안정감 있게 그리기 위해서는 요 눈과 요 눈의 크기 차이를 차이 안 나게 그려주시는 게 좋다. 이거 처음에 다 몰라요. 저도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듣기 전에는 몰라요. 심지어 들어도 내 걸로 명확하게, 내 그림으로 명확하게 한번 판별을 해보지 않는 한 잘 안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의식이 잘 안 돼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